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상승 출발해 보인 코스피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그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22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 오르면서 6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과 판매가 모두 위축됐다고 발표하자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도 0.29%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절반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스 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규모로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함께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지석, 재사건 등 비금융 자산도 대출 담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 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눠주실 한 분의 특별한 전문가, 나종식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저희 필명이 좋은 정보인데요. 네네. 예, 역시 좋은 정보 많이 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로 준비하셨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주식시장의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알아보는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 인싸 아싸 소식 살펴봄으로써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좋은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인싸 소식,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동안은 부동산에 조금 쏠렸던 뭉칫돈이었는데요. 이제 증시로 좀 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머니무브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현재 역사적인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갈 길을 잃은 개인 자금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인 주식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투자 예탁금을 보면요. 사실 올 들어서 한 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말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자 예탁금 과거와 다른 레벨업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된다면 증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기분 좋게 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싸 소식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열풍이 불고 있는 기생충. 이와 관련해서 뜨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짜파구리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짜파구리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설명드리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동시에 끓여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또 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기생충의 한 장면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는 22일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몰입니다. 아마존에서 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치맥 열풍 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맥주 수출이 좀 늘었던 것처럼 기생충 효과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짜파구리뿐만이 아니라 국내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식품업체 훈풍이 불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요 음식료 업체 가운데서요. 미국 매출 비중이 전체 10%를 넘어설 곳이 농심, 삼양식품, 풀무원, CJ제일제당 등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는 미국
미국에서 특히 판매 호조 나오고 있다고 하고 삼양식품의 경우는 올해 미국 수출액이 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쭉쭉쭉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장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기추 주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앞불사,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요, 코로나19 소식 나오게 되면서 우려감 더 커졌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게 되면서요, 우려감이 더 커진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든지 상장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던 코스피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죠.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연되자 증권가에서는 상장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재차 증가하고 일본 등 주변국 확산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같은 이 시장 상황에서 대응책 잘 가져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좋은 정보 함께 드리는 오늘 방송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덮친 코로나19,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에 아싸 소식에서 또 한 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우려감이 역시 커진 업종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춘절 연휴를 이제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가요, 평균적으로 7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이 가운데 후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복귀한 근로자가 평균 40% 미만으로 집계가 된다라고 해요. 이로 인해서 일부 공급 차질이 이미 발생된 곳도 있고 또 게다가 추가적인 공급 차질,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서 우려감과 긴장감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아싸 뉴스 짚어봤고요. 오늘장 인아싸 소식 살펴보셨습니다. 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의 돈이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첫 번째 소식 열었고요. 그리고 짜파구리 저도 참 좋아하는데 기생충 영화에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주를 또 체크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승이 둔화된 코스피, 그래서 상장사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생산 차질에 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소식 전에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질문을 네. 이선재 앵커님께 짜파구리 먹었냐, 드셔봤냐고 물으려 했더니 많이 드셔봤다고 저를 못 먹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또 라면 매니아로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은 제가 이게 방송 나서 처음 이렇게 그 네. 개념부터 이렇게 아는 그런 식품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인사 소식은 바로 짜파구리 인기 타고 세계로 뻗어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심이 오늘 탁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시중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 뭐 잘 아시다시피 기생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발언선 ENI, 발언선 거의 뭐 저점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반면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농심이 갑자기 오늘 또 치고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그 컨텐츠, 그것은 이미 시중에 상당 부분 다 주가에 선 반영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언선 ENI 같은 거 2,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단숨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격을 보면 대단히 많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고 이제 고공행진에서 자꾸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농심이 오른 것은 저는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냐면 결국 키맞추기 상승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꼭 이것이 뭐 기생충 그런 이슈가 아니라도 짜파구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농심은 글로벌화된 그런 식품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다 점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펀더멘탈로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야 되는데 그동안 상당 부분 또 내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하느냐. 일단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기 차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심을 단기 차익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짜파구리가 잘 팔리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좀 주가도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그럼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 주식에서는 그랜저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뭐예요? 항상 이게 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보면 차트에 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왜 단기 차익 관점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농심의 차트입니다. 사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이 22만 원대부터 27만 원대까지 지금 단숨에 이것도 올랐어요. 좀 횡보하다가.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 회사들도 대형주의 특징은 일단 저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그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아도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이 차트가 뭐냐면은 바로 스타키스틱 슬로우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우리 교과서적인 그런 이론에 의하면 스타키스틱 슬로우가 8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매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까지 와 있잖아요. 이격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하락 구간에서 장대 양봉은 추가 상승의 여력을 갖게 많이 하지만 많이 주가 상승한 다음에서 장대 양봉은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저는 오늘 농심에 오른 것은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런 것들이 좀 키 맞추기 상승 정도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농심에 대해서 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나갈 거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좀 악재가 끼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그 제작진께서 이것을 뭐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아싸 이슈로 근데 봤죠. 저는 네.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는 인싸로 보고 싶습니다. 네, 왜죠? 이게 뭐 조금 저 청개구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제가 늘 이 방송에 나와서 강조드리는 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주도주가 돼서 이런 흐름은 2021년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좀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세 상승장에서 증시 격언에 이런 건 있습니다. 주도주 논리예요. 주도주에서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주도주죠. 시청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도체, OLED, 스마트폰, 그다음에 또 5G, 최근 또 핫하게 오른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런 섹터들은 소위 말해서 지난번 이란 그 공격도 마찬가지죠.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또 이것은 이따 말씀드릴 약간 격은 틀리긴 한데 어떤 또 이렇게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주가가 내릴 때 어김없이 그게 저점 기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이걸로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제까지만 해도 계속 내리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몇 개 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장중 1% 좀 내리다가 막판에 플러스 전환하는 것도 바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코로나 그런 관련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지수 관련해서 메인은 바로 IT 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장비주 중에서 한번 테스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이 뭐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분께서 앞으로 수익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테스나의 차트입니다. 오늘 5%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이 종목을 가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장에서는 바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요. 음선을 3개 주고서는 그 다음에 또 양선 세워요. 그 다음에 또 음선 3개 주고, 선에게 주고 또 한번 양선을 세우고 급등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또 코로나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또 음선 설계주고 또 탁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거냐면 추세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이 종목뿐만 아니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아싸보다 인싸로 보는 게 옳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이 굉장히 확산 국면에서 굉장히 저도 우려스러운데, 이것도 또한 염려는 되지만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오겠죠, 1분기에. 근데 지금 장세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바로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를 딛고서는 돈의 힘으로 이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장주의 논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또 아싸 소식 대신에 인싸 소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로 테스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고, 네. 사실 요즘 이제 애플이 좀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또 효자 상품이 있어요. 뭐죠? 갤럭시 시리즈? 그렇지. 네. 역시 뭐니 해도 삼성. 대단하죠? 네네. 그 삼성에서 최근에 선보였던 것이 바로 갤럭시 S20, 그다음에 또 Z 플립이거든요. 네, 핫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초도 물량을 많이 했는데도 다 완판이라고 그럽니다. 인기가 진짜 좋네요. 네. 그러면 기업 그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삼성전자가 메인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것은 우리가 살려면은 그렇게 탄력적이는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같은 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결국 지수에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러면 지수의 완급조절 측면에서 매제들이 이렇게 쉽게 끌어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알짜배기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휴대폰 그 부품주에도 시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MW, MCDX 이런 것들이 역시 대장이죠. 너무 또 시중에 많이 알려진 것도 별로 식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덜 알려지면서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 꼽자면,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이 종목을 한번 선보이고 싶네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이 그다음 상승 다음에 한 2개월 반 동안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막 정고점을 돌파하는 찰나에 있어요. 이평선 밀집에서 아주 발산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5일선 정도에서 공략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되고요. 주봉을 보아도 아주 이제 정고점 돌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것만 돌파하면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로서는 테스나,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로서는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아싸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으니까요. 또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저와 5가지 골라왔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50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마스크주들이 오늘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슈퍼 확진자 발생했고, 또 서울 성동구에서도요, 추가 확진자가 나타난 겁니다. 현재까지만 했을 때 51명의 국내에서의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려감이 커졌고, 마스크주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또 확진이 되게 되면서 오늘 장에 있어서 더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던 50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시세가 모아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요. 2,640원까지 올라오면서 50이 10,000원을 뚫고 11,450원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성과 형성했습니다. 50과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강세 동반 움직임이 펼쳐지기로 했었는데요. 모나리자, 웰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모두 다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모나리자 7,000원대 넘었고요. 웰크론 역시 7,6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주 오늘 강세 보였던 모습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센트럴 모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는 센트럴 모텍 오늘 역시 특징주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650였는데요. 2배 가까이나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쭉 잘 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세장이 계속이 된다면 $1,2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목표 주가 향상인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요. 전장에서 7% 정도 더 크게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사실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에 있어서도 함께 동반해서 오르는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있어서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7%대 강세 지켜내면서 39,20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아모그린텍 역시 테슬라의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4%대의 강세 지켜내면서 16,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움직임 오늘 좋았던 모습 살펴보셨고 이어서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이 해외 업체와 함께 펩타이드 기반의 기항생제 개발과 관련한 물질 이전 계약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는 미국이었고 이번 또 영국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글로벌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역시 조금 빨간색 봉 그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 오늘 일중의 모습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조금 변동성 그려가나 싶었지만 장 후반 갈수록 계속해서 고점 라인 유지하면서 오늘 11,300원 유지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이백 11,300원 종가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경영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45세 이상 명예퇴직이라는 초고강도 카드를 또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장 개장하자마자 좀 약세로 빠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만에 명퇴를 통한 인력 구조 개편 소식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핵심 수익원이 사실 원전 사업인데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또 내놓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이 두산중공업의 원전 사업이 힘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서 오늘장 낙폭을 좀 그려갔습니다. 오늘 3% 넘게 미끄러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뚝 떨어지더니 튀어오르지는 못했네요. 5,6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요.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신약 개발 업체인데 최근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실패가 또 전해지기도 했고 게다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까지 예고되면서 오늘 좀 미끄러진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추세선도 역시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임상 실패 소식을요. 사유 발생일인 14일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러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17일에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지연 공시했다라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헬릭스미스의 모습입니다. 일중의 모습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가깝게 좀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6.48% 미끄러지면서 62,100원까지 떨어진 헬릭스미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역시 관련주인 502 또다시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보였고요. 테슬라 관련주인 센트럴모텍과 그리고 아모그린텍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중표적 항암제 물질의 공동 연구 개발 소식의 나이백도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경영상 악화로 두산중공업 그리고 또 악재로 헬릭스미스가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핫한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한 가지만 고르셔야 됩니다. 네.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역시 성장주 센트럴 모텍입니다. 역시 핫한 걸로 네. 고르셨네요. 뭐 시청자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네. 50이라든가 모나리자 다 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뭐 테슬라라든가 이게 또 센트럴 모텍 다 아시겠지만 네. 이 성장주의 논리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것이 왜 상승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역시 모멘텀을 갖추고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항상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다 미래 성장 그 어떤 이동, 모빌리티라고 보는데 수소차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연기관하고 전기하고 같이 융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 자율주행차에서 전기차에서 어드밴스 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수소차는 그 제한이 있겠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노리는 것이 바로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는 연평균 34% 정도 성장하고 다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럼 테슬라는 뭐냐? 물론 앨런 머스크의 그 뛰어난 것도 있지만 결국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현재 실적은 안 좋아도 그렇게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도 65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또 비행 자동차까지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가는 전기차는 꼭 필요한 정거장이다. 이거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 물론 있죠. 있는데 메인은 못 되죠. 왜? 우리나라에서 뭐 전기차 일부 현대 같은 생산을 합니다만은 사실 글로벌화된 수요를 갖고 거기서 선도적인 위치를 하는 게 바로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잠깐 테슬라 한번 차트 좀 잠깐만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차트예요. 그때 뭐 어떤 논쟁이 있고 그러지만 지금 끝까지 계속 정비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센트럴 모텍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모그린텍도 있고 우리산업도 있고 MS 오토텍도 있고 다 관련주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 지어버려가는 센트럴 모텍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경량화시키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든가 볼스크 같은 걸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직접 독점 공급을 하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센트럴 모텍하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늘 왜 다시 한번 설명드리냐면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맥점에서 잡는 것들이 제가 이제 황미해서 포착한 것이 이때 한 번, 또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어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주가가 춤을 출 때 이게 34,000원까지 내렸거든요. 옳다구나 하고 저는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이틀 만에 무려 23%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걸 보여 계신 분들은 저는 이런 추세라면은 아직 발산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전략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 종목으로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 5만 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시는 좋은 정보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양손 두둑히도 좋은 정보 들고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오늘 또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추첨했는데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068번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투에 날개가 되어드리는 머니W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종식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들 과연 일주일간 어떤 흐름 이어가든지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셀리버리 가지고 와 주셨고요. 셀리버리가 8.45% 뛰었습니다.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분 좋게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갖고 오신 종목이 뭐였죠?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바로 INC였는데요. INC도 5%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와, 전문가님 두 종목 정말 짱짱하게 플러스권의 움직임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나종식 전문가와 베스트 포트폴리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인데요. 대정화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20% 넘게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와, 2위가 앞타바이오가 올라왔어요. 앞타바이오가 11%의 수익률 넘게 현재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티라유텍, 그리고 4위는 아톤 날아가고 있고요. 5위는 셀리버리까지. 방금 공개된 셀리버리가 또 5위를 차지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 특수 효과 관련 기업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 기생충 후반 작업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숨겨진 수혜주다라고 하며 좀 시세가 모아졌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각 특수 효과에 대한 기술력, 그러니까 동물의 털이라든지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술력이 아시아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힘을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다음 종목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5글자이네요. 자, 이 5글자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전문 기업인데 특히 작년에요, 올해 수주할 물량을 다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북미에서 이 고기능, 좀 고효율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짱짱하다라고까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돈 1,000원 이하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종식 전문가가 들고 나와주신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시 스탁세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VFX, 그러니까 시각 효과에 있어서 아시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요. 또 콘텐츠의 기획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의 한 수라든지 백두산, 그리고 요즘 핫한 기생충까지도 덱스터의 기술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덱스터의 현 이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덱스터 먼저 VFX 시장부터 봐야 되겠죠. 시각 효과, 네네. 예, 시각 효과는 시장성도 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하여튼 뭐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4천억 정도 시장이고요. 이 네. 성장은 매년 13%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네. 그 시장 내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공정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로 잘 아시는 AR, VR,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그 미디어 콘텐츠 그 다양하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특수 효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시안에도 유일하게 VFX의 전공을 정수행해서 앞으로의 기술력이 또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또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기생충 속에 이제 기택네가 걷던 계단길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2층에 오래된 그런 건물이 있고 이런 CG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그 2층 집 유명한 그 이 집 있잖아요. 그 부유한 집의 2층 집도 실제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덱스터가 CG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로 잘 만들어내는 그 기술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덱스터의 역할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CJ E&M이 이제 2대 주주로 같이 함께 덱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CJ E&M이 러브콜을 꾸준히 보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력 그리고 덱스터의 성장성을 정확히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둘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하겠죠. 물론이죠. 근데 제가 실은요. 오늘 이거 장 끝나자마자 이 종목을 준비를 했었어요. 덱스터를. 네. 그런데 이거 뭐 시간에서 또 급등이에요. 그래서 연애 공시를 봤더니 아까 그 CJ E&M 그 2대 주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시간이 덜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바로 CJ E&M에서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뭐 50억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공시된 걸 보니까 이 대표이사 지분까지 또 80억 정도를 또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 콘텐츠에서 뭐 CJ E&M은 뭐 국내에서 굴지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CJ E&M에 거의 뭐 지금은 이제 뭐 2대 주주긴 하지만 거의 같은 동일 맥락에서 보면 될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CJ E&M의 후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CJ E&M과 함께 후광 효과를 확실히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두 큰 회사가 어떻게 영화의 미래, 콘텐츠 미래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기생충도 그렇고 이제 한국 영화의 입지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댄스를 이용해서 헐리우드로 본격적인 진출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잘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BTS에 이어서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이 아주 우리나라 그 문화를 널리 세계에 알렸잖아요. 최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CJ E&M에서 미국 헐리우드 그 영화 제작사가 있는데 바로 스카이댄스예요. 근데 스카이댄스는 뭘 제작한 회사냐면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만든 그 회사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회사예요. 네네. 근데 결국 거기도 또 같이 어떤 짬에서 지분도 투자하고 또 협업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CJ E&M에서 이 자꾸 덱스터 뭐 인수한다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꾸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으로나마 또 헐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스카이댄스와 함께 또 미국 진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저희가 빨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아시아 유일의 기술력을 보유한 몬스터급의 기업 덱스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아 내 유일의 이 시각 특수효과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다 해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덱스터가요, CJ E&M과 함께 좀 손을 잡게 되게 되면서 CJ E&M이 2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E&M이 갖고 있는 파워 그리고 그 후광 효과까지 계속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작사, 미국의 제작사죠. 스카이댄스, 뭐 터미네이터 아까 얘기해 주셨기도 했어요.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되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역시 덱스터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정보 전문가님.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기생충 이슈가 나오고 나서요.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이제는 좀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단물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덱스터는 이미 한번 올랐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라인 나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아까 보셨지만 바른수 E&M이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제 상당히 덜 올랐어요.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까요? 네.
오른 거 별로 없잖아요. 어. 7,500원에서 한 10,000원까지 갔다가 다른 그 종목들 뭐 3배, 4배 두세 배 오를 때 얘는 조금밖에 안 올랐고요. 사실 이 종목은요. 기생충 그 효과 때문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CJ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길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고 길게 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기술적인 이 자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또 황미끼가 잡은 건데요. 20일선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싹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지금 바닥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 바닥권에서 여기서 매수한다라면 리스크보다는 기회 요인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이 네. 빅구리에서 살라고 제가 준비했었는데 네. 시간에서 좀 올랐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그 ENM 그 80억 다시 투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일 9,000원 이상에서 출발할 거예요. 9,000원 이상에 출발한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에서 매수하시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린다면 8,900원 정도에 매수하고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000원 정도 한 1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짧게 수익 실현하고 단 손절은 7,500원 하이셔는 예,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덱스터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덱스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 도와드릴게요. 스탁스의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신성 ENG입니다. 이 신성 ENG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관련된 클린룸 사업부터 또 태양광 산업까지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기술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이 신성 ENG는요. 네. 신성 ENG, 신성 FA, 그다음에 오. 신성 솔라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네네. 이제 그 통합된 그런 회사예요. 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신성 ENG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때는 굉장히 좀 부귀영화로 누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클린룸 그 사업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바로 상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바로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입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가장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할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신성장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수년 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소위 말해 턴어라운드인데 그것은 이제 죽었던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과거에 기아차도 그랬고, 그래서 과거 좀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전자 그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성 ENG가 3년 만에 드디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뭐 북미나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테고, 자,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일단 뭐 작년 매출이 4,511억의 영업이익이 한 97억 100억 가까이 돼요. 와. 이것은 3년 만이에요. 3년 3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거죠.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청자분께서 OCI를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폴리시로 그냥 태양광 끝났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회사가 있는데 그 한번 차트를 보세요. 그게 지금 선두주자로 모듈 쪽에서 치고 가고 있고 물론 그 회사는 ESS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그동안 계속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좀 선두주자로 치고 가고 있고 저는 다음에 이 종목이 치고 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회사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모듈 쪽에서. 오. 예, 그래서 그 솔레 이쪽은 협업 관계도 있고요. 네. 뭐 동남아, 베트남이라든가 유럽까지 다 글로벌화된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신성 ENG의 기술력이 매우 또 핫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힘을 비축했다가 한 번에 딱 폭발했을 때 쭉 날아오르잖아요. 아마 신성 ENG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주봉도 있고 일봉도 있지만 저는 연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때부터 쭉 봤을 때 상당히 뭐 고가였어요. 최고가는 9,000원대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931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차트 좀 분석해 주세요. 야, 연봉을 우리 지금 앵커님 멋있게 지금 네. 들고 계신데요. 네네네. 가만 보세요. 연봉이니까 네. 7년 동안의 조주의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네. 그때는 이제 기업이 안 좋았죠. 근데 네. 그 고점도 상당히 우회죠. 네. 그럼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고점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정도 이렇게 와. 과거에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내렸잖아요. 쭉 내려왔네요.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은 단타성이 아니고요. 또 우리는 또 한 뭐 비중 20% 정도는 그냥 그냥 장단 없이 이렇게 가져갈 종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턴 어른데 성공했죠. 또 모주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죠. 그러면은 연봉을 보아도 지금의 대역사적인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7년 동안이나 주가가 바닥 다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날아오를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신성 ENG입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 있는지 판넬 보시면서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시죠. 신성 ENG 같은 경우는요, 이 태양광에 있어서 클린룸에 있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미 뭐 올해 수출할 것까지 다 작년에 계약도 완료했을 정도로 그 기술력도 많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 게다가 글로벌 수출까지 확대된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저는 월봉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2005년, 여기가 2020년인데요. 7년간의 주가가 조정을 좀 잘 받게 되면서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 이제는 좀 올라갈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정보 전문가님. 네, 좋은 정보 주실 거죠? 네. 그런데 왜 동전주를 가지고 와주셨을까? 제가 또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전주는 좀 접근하기 무서운데 괜찮아요, 전문가님? 예, 괜찮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뭐 1,000원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네. 액면가가 500원짜리예요. 예,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이 1,600원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요.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다른 종목들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거 변동 크지 않고 굉장히 한번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안정된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요. 참 보시게 되면 차트인데요. 저는 참 음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 음선은 이게 뭐 더 이상 크게 빠질 건 없잖아요. 그렇죠. 대략 지금 이 폭에서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930원 정도 이 내외에서는 230원 때문에 거의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3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하고 목표가 물론 저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2,000원 이상도 봅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 1,050원 그다음에 손절은 700원 하이시하는 예, 그런 전략으로 예, 갔으면 합니다. 네, 신성 ENG의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매수가 부분은 930원 잡아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갈 거면 2,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05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700원이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셔서 신성 ENG 가격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7년간 갈고 닦은 주가 다지지기 이제는 뻥 날아오를 때입니다. 신성 ENG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 좋은 정보 이름만큼이나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스탁스에주 두 종목을 나눠드렸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또 계속해서 상승할지 지켜봐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서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봄이 오는 소식처럼 더 좋은 소식,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